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음,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다섯 번째로서 도함수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고 또 1000명이 넘어간 시점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속보가 나왔었죠.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라는 또 한 번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 이제 국민들 뭐 내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잡을수록 우리가 정말로 마스크 착용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발빠른 이제 보건 당국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뭐 제가 뭐 정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힘겨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는 좀 많이 근데 심지어 또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어떤 빠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음, 제 생각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우리가 일상 속에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들도 진행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음, 이게 또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큰 것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루빨리 나타내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또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작업 표시줄이 좀 예, 켜져 있어서 이 부분을 숨기면 이제 화면이 가득 차 보여서 이렇게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함수와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극한을 취했었죠. 이 극한을 취해서 x는 a로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x-a분의 fx-fa에 대한 극한 값을 미분계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a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해요. 뭐냐면 이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는 x는 a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미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분 가능성. 그러니까 fx가 어떨 때 조건이 붙겠죠. 함수 fx, 뭐 y는 fx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것에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 값은 존재할 겁니다. 극한값 존재 그러면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미분 계수를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해보죠. 예. 자, fx가 x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를 계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 근데 그 전에 이 함수는 무슨 함수? 네, 2차 함수죠.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뭐 더 있겠습니다. 뭐 1차도 있을 거고 3차도 있을 거고 이러한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다항 함수라고 했는데 이 다항 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전체 구간에서 무엇을 갖냐면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제곱에 대해서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글씨가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하늘색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x가 1에 대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fx-f1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다시 쓰면 x-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계산이 좀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서 인수분해가 되고 분자 분모를 약분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약분은 가능한가 물어보면 1이 아니죠. 1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을 이제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2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분 계수를 구했습니다만 이 미분 계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어느 점을 찍었을 때 미분 계수를 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도함수라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도함수. 이 도함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미분 계수랑 도함수에 대해서는 영어 자체가 틀린데요. 도함수는 derivative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요. 미분 계수는 differentiable coefficient라는 내용을 붙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정말 다른 내용입니다. 미분 계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점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했다면 도함수는 어떤 곳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점 한 점이 아닌 거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도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분의 계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접근을 시키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 fx는 미분 가능하다는 내용을 붙여야 합니다. 근데 제가 범위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전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통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fx는 미분 가능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을 거고 f'x는 또 어떤 내용이 되냐면 연속인 내용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을 시켰을 때 연속입니다. 이 미분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도함수가 되는데요. 도함수가 되는데 이 도함수는 그럼 어떤 식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계수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계수를 f'a라고 썼고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x-a분의 fx-fa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뭐냐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서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a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x라고 하는 공통적인 내용을 집어넣는다면 x가 될 거고 여기는 x를 넣는 순간 같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못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넣는 거예요.
a 대신에 여기를 x로 넣음으로써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제가 지금 보라색에서 초록색으로 쓴 이 빨간 네모,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f 프라임 x가 되고, 이를 함수 fx의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도함수. 도함수의 기호는 상당히 많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발견한 이제 기호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을 쓰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f 프라임 x라는 기호가 있고요. y 프라임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문제인데, 이 dx 오버 dy 같은 경우는 이 d가 미분을 뜻하는 variative, 이 부분에 약자 d를 써서 쓰게 된 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y는 fx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dx 분의 d의 fx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읽을 땐 또 어떻게 읽느냐? dx분의 dy라고 읽느냐? 아니요. 반대로 읽습니다. dy dx라고 읽는데요. 사실은 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재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배웠을 당시에서의 읽음은 위에서 아래로 읽었었고요. 이게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거꾸로 읽으셔도 크게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미분계수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범위가 아니라 전체 범위를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문제를 앞으로 풀 때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공식이 등장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